버려진 농장에서 발견된 수상한 여행 가방이 불안한 의문을 낳으며 어두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부모라면 알고 싶을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실종됐다면 제 딸에 대해 알고 싶을 거예요. 저도 알고 싶을 거예요. 알겠어요. 왜 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곳은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인사이드 더 크라임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형사들은 이 사건이 살인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여성 시신이 여행 가방에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형사들은 그녀가 몇 달 동안 실종되어 있었고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지도 모를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우리는 위스콘신주 치페와 카운티에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1시간 반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시골 버려진 농장에서 한 여성은 보라색 여행 가방에 충격적인 것이 숨겨진 걸 알게 됐습니다. 버니가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버니? 그래. 버니가 누구야? 야, 그건 내 집이야. 베라드? 뭐든지. 알겠어. 그가 나한테 그건 작은 속임수라고 말했어. 나는 내 여행 가방을 어떤 성 때문에 잘랐어. 내가 그에게 경찰과 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가지 않았어. 그는 뭔가를 두려워했고 경찰에게 가고 싶어 했어. 마야. 29번지 아래 비행기 마케팅 근처에서 폭력이 있었어. 내가 거기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어디로 가라고 알려줬어. 다시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읽고 있었지. 난 그냥 마지막 코너다. 그냥 운전해서 가자고 생각했어. 거기 그냥 보라색 무언가, 여행 가방이 아무데도 없는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어. 기본적으로 그건 어울리지 않았고 거기 있을 물건이 아니었지. 그렇지? 그게 보였어. 피로 덮여 있었고 어두운 갈색이었어. 아, 피였지. 모르겠어. 그는 운전 중 그걸 지나쳐 위로 올라가 방향을 돌렸어. 그리고 우리는 떠났어. 그는 내리고 싶어 했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야 했어. 그에게 소리쳤지. 난 그냥 거기서 나가고 싶었어. 거기 으스스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가 나한테 말했어. 창고 같은데 지하 터널이 있고 별의별 이상한 게 다 있더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언제 일어난 거야? 우리가 거기 간 건 2주 전이야. 아마 2주 전쯤이었어. 그래, 걔가 그걸 발견한 건 일주일 전쯤이야. 네가 걔가 일주일 전에 발견했다고 했지. 그래, 걔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걔는 안 했던 거지. 걔가 어떻게 찾았는지 말했어? 그 사람은 그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를 안다고 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황소우리에서 물건을 훔친다고 했어. 그 사람은 그냥 거기 뒤를 걷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게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고 호기심에 다가가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 그는 여행 가방이었고 그걸 뒤로 당겨보니 여기 위쪽이 부풀어 있는 걸 봤어. 야, 나도 잘 모르겠어. 시신이 부패하고 있었거든. 맥킨지의 의심이 맞았고 시신은 오래 있었다고 해요. 피해자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관계자들이 살인사건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인도라고 부를 이 여성은 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또한 검은색 스트레치 바지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티셔츠 앞면에 스프레커의 레스토랑 엠펍이 적혀 있었지만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신원 미상사건 피해자가 로잘릴 가능성이 밝혀졌다고 해요. 중간 이름, 성, 나이, 키, 몸무게, 인종 등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아 형사들은 여전히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2020년 위우 뉴스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법무부 실종 및 착취 아동성인 센터에 로잘리 샤비리아 로드리게즈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잘리가 죄인도일 수도 있을까요? 수사관들은 아직 연관성을 단정하기 이르다 했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2020년 10월 20일 수사관들은 단서를 따라 치페와 카운티 교도소에서 보호관찰 위반 재소자와 대화합니다. 그래서
버니와 함께 카페 작업을 하거나 뭐든지 하고 있을 때 아주 이상하거나 저한테 말씀해주고 싶은 일이 있었나요? 이거요? 한 번은 버니 집에 있었는데 그가 집에 돌아왔어요. 잘 모르겠지만 시체를 발견했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또 아닐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시체를 발견했다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좋아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 부모라면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을 테니까 알잖아. 그리고 나는 알고 싶을 거야. 왜냐하면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걸 찾으면 나는 알고 싶을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 그게 내가 말한 전부야. 버니가 뭐라고 했어? 그는 버려진 곳에 갔다고 했어. 알지? 그 버려진 곳에 갔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그는 여행 가방을 받고 그걸 열었더니 그게 바로 그가 발견한 거야. 그가 그걸 열어 지문이 남아 기자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만약 네가 정말로 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거야. 그랬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겠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언제 기억이 났어? 그게 아마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거의 2주쯤 된 것 같아요. 알겠어. 네. 알겠어요.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한 번 있었어요. 알겠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정말 있잖아요. 정말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저 자신이 무서워서 정말로 아무 관련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진짜라면 신고하라고 말했어요. 진짜라면 신고하라고요. 저는 그걸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하지만 아무 관련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한 말의 전부예요. 알겠어요. 뉴스나 다른 데서 뭐 들으신 적 있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버니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알았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거네요. 버니가 그렇게 했고 당신이 버려졌다고 했나요? 네, 그는 그곳이 버려졌다고 언급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소문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문 중 하나는 아마도 당신과 버니가 버려진 농장에 있었고 거기서 여행 가방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농장에 가본 적도 여행 가방을 발견한 적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버니가 당신에게 설명한 것처럼 그런 여행 가방이나 비슷한 것이 있었다면요? 그리고 추가 검사 등이 있어도 당신의 DNA나 지문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알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 관련이 있다면 지금이 우리에게 말할 시간입니다. 네, 저는 전화기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에 언급했던 여행 가방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가 저와 동시에 젠에게도 말했어요. 젠은 그의 전 여자친구인가 뭔가였고 그의 집에서였어요. 알겠어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있었나요? 젠? 알겠어요. 그 여성 아세요? 모르겠지만 전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당신 젠 버니가 함께 있었군요. 젠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젠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젠이 말하길 너 그 사람한테 말해야 해, 꼭 말해야 해 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경찰한테 말해야 해요. 저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만약 그게 누군가 가족이라면 알잖아요. 제가 부모라면 아이에 대해 알고 싶겠어요. 저도 제 딸이 실종됐거나 무슨 일이 있다면 저 역시 알고 싶을 거예요.
왜 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가 말했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그가 저한테 여자아이일 것 같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말했거든요. 골반 크기 같은 걸 보고 뭐 그런 걸 보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해줘요. 그냥 말했어요. 여자일 것 같다고 했고 골반 크기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래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는 시신을 본 게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에게 말했어.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난 거기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일에는 전혀 엮이고 싶지 않아. 시체가 있으면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아. 수사관들은 그가 살인과 무관함을 확인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 신원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2021년 9월 29일 유해 발견 약 1년 만에 시신이 실종된 여성 로살리 신디 샤비리아 로드리게스로 확인됐어요. 2020년 7월 DNA 프로필이 텍사스 범죄 실험실로 보내져 로살리와 일치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로살리는 24세로 페루에서 막 이사 왔고 실종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문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로살리에게 실종 당시 남자친구 호세 에두아르도 도밍게스 가르시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21년 12월 15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그는 찾을 수 없었고 며칠이 몇 주, 몇 달로 이어졌어요. 2023년 11월 23일 경찰은 미주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난 차량 번호판을 단 차량을 멈췄고 운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어요. 그것의 6길 트릭이에요. 즉 번호판이 달린 상태로 차를 샀다는 말씀이시군요. 삼 주 전이요? 그 차 소유권 증서 있으세요? 아니요, 그는 결정된다고 말한 것 같아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번호판이 도난당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량에 달린 번호판이 도난당한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린 이유는 그 번호판이 도난 신고되어서입니다. 차량 관련 서류 있으신가요? 아니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언제 구입하셨나요? 아니요, 언제 받으셨어요? 2, 3주 됐고 아이디어 이름과 맞지 않아요. 미주리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다른 분 계신가요? 제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싶으시면 괜찮아요. 저는 세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겔 토레스 베트라노입니다. 미겔? 당국은 그의 진짜 이름이 호세 에두아르도 도밍게스 가르시아임을 확인했습니다. 나 체포당할 거야. 아직 우리는 몰라. 다른 번호판 중 하나를 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의 일이야. 말했잖아. 네가 훔친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오늘 밤 술 마셨습니까? 원하시면 검사하세요. 어젯밤 그를 데려다 줘야 했어요. 저는 두 가지 일을 하며 대부분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그의 입냄새 말고는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좋아요. 계속 가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은 당신을 임시로 구금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임시로만 구금하는 겁니다. 알겠죠? 당신 손에 대해서만 구금하는 거예요. 아직 체포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저를 체포하기 전에 곧 전화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니카는 카운티 위원회와 시 대응 사무실을 맡고 있어요. 커피 좀 주시고 그 파트 정보 알려주세요. 방금 하셨잖아요. 무기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책 같은 거요? 제가 알기로 위스콘신이라는 제목, 그가 제공한 그 이름이 외계인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Attending him for now. On A. 무기 있어요? 아니요, 곧 내려드릴게요. 알겠어요. 오 태아와 관련된 것 같네요. 시신을 은닉한 혐의예요.
그 파티에 대한 사진을 찾아줄 수 있나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내 핸드폰이야. 채태울게. 알겠지? 내가 말했듯이 넌 그냥 구금된 거야. 그러면 저는 감옥에 가는 거군요. 아니, 넌 그냥 구금된 거야. 여기 사이버 씨앗이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금방 해도 될까요? 호세는 1급 고의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태아에 대한 1급 고의 살인죄와 시신 은닉 혐의도 추가됐어요. 호세는 미주리 클레이 카운티 구치소에 있다가 위스콘신 주로 송환됐어요. 이 사건은 배심원단에 가지 않았고 2025년 1월 8일 호세는 1급 고의 살인 항소를 포기했어요. 같은 해 5월 2일 호세는 다시 치페와 카운티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검사들은 사망 방식 등 사건의 더 많은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2명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1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한 명은 어머니, 다른 한 명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둘 다 피고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잃는 것도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피고인의 인격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자주 그것을 바라보며 세입자의 인격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범죄 기록으로 말이죠. 그리고 컴퍼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누군가의 인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범죄 기록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컴퍼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요. 이것은 피고인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요. 여기서 우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나 의료 처치가 제공되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단순히 처리하는 대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는 시도나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제 말은 모두가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신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사실상 시신을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하고 떠난 것입니다. 결국 여행 가방을 챙겨서 델 지역에서 여기까지 운전해 와서 버려진 농장을 찾아 시신을 그곳에 유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진짜 인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점이 그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피해자가 그냥 자신을 내버려 뒀다면 굳이 그녀의 목을 조를 필요도 없었고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그녀를 탓하는 겁니다. 호세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아주 조금만 말을 했어요. 이 문제를 법정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의 진술서를 읽었고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로잘리의 어머니께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7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저는 법원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고 처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변호인이 감형을 요구했지만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범죄는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범죄의 여파는 지금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향은 앞으로 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딸, 로잘리의 딸, 당신 특성을 고려해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그 일은 거의 5년 전이에요.
4년간 도망친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금은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 점에 동의하죠. 크리스털 치료와 구금입니다. 분노 조절 치료가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언급해야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보호 관찰도 고려해 보세요. 저는 이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옵니다. 영양 진술서들과 아버지, 여동생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9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엄마가 살해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9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가 가르시아 씨, 이 사건의 적절한 형량은 40년 중 25년 복역, 15년 집행유예라고 생각합니다. 호세 에두아르도 도밍게스 가르시아는 위스콘신 교정국에서 25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로앤크라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밀러였습니다.